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하종강입니다. DMZ 평화생명동산이 마련한 하종강과 함께하는 노동인권 강좌 1강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자는 네모다, 이렇게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 대개 이렇게 들습니다. 노동자는 노예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힘들다. 이런 급분도 있었잖아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도록 가르친 거죠. 이건 수배전단입니다. 인상책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노동자풍이라고 표기합니다.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해서 최근에는 개선됐다고 해요. 이렇게 노동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란 단어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를 영어로 하면 워커입니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영어 사용권 나라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직책이 높아도 자신을 워커, 노동자로 생각하거든요. 김영준 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노동자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노동자라는 말을 14번이나 사용했다. 그러니까 장관이 노동자란 단어를 사용하면 뉴스거리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사전을 검색해보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짧고 간단한 편입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자세한 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23번 나옵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198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노동자라는 단어 어떨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근로자는 옛날부터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사용된 단어이고 노동자는 근대 이후 조선시대가 끝난 뒤에 새로 생겼거나 그때 비로소 일반화된 단어란 뜻이죠. 중세 농경사회의 노예, 노비, 머슴은 다 근로자로 표기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노비나 머슴은 아니잖아요. 근대 산업사의 피고용제 직장인, 즉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임금 생활자가 출현한 다음부터는 모든 한자를 쓰는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표기한 거죠. 요즘 대학의 중국 유학생들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제 수업 들었던 중국 유학생이 시험 답안지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수, 의사, 환경, 미연 등이 다 노동자이다. 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한국에 근로자라는 호칭도 있는 게 신기하다. 중국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자 어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그렇지만 이 청년이 중국에서 한 20년쯤 사는 동안 근로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중국 사회에서 근대 이후에 노동자라는 단어만 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2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동절 기념행사는 1923년도에 열렸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대 이후에 굳이 근로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조선 총독부가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만들었을 때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전시 근로동업법 만들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대 이후에 근로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전시 상황 등 노동자성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회학 공부한 학자나 노동자 간부들이 노동자란 단어를 주로 사용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지금 굴욕적 의미로 근로자란 단어가 사용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자가 잘못된 단어라는 뜻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처럼 노동이란 단어를 혐오하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한자 사용권 나라들이 달력에 5월 1일 노동절로 표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한 달력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정부 기관 명칭엔 대부분 근로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한국노동위원건입니다. 정부 산하기관 명칭들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고 자랑하던데 노동국이라고 명칭을 붙였잖아요. 근로국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정부도 품격 있는 것은 주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 노동부 장관을 일부러 근로부 장관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은 나는 근로부 장관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입니다라고 답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런데 왜 노동절이 아니고 근로자 날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게 29년 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모르는 대통령이죠. 이승만 정부에서도 그 명칭이 노동절이었습니다. 날짜는 달랐지만 63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바뀐 이 명칭을 그 뒤 어떤 정부도 다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칭 하나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국립국어원은 굉장히 성실한 SNS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맞춤법에 대해서 잘 성실히 답해주는 그런 트위터 계정인데 안녕하십니까? 올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트위터를 통한 국어 생활 종합 상담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이용에 차질 없이 바랍니다. 이런 안내했어요. 어떤 젊은이가 노동자의 날이라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노동절은 1963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군사정부 시절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근로자로 다듬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분은 한 언론사 논설위원이세요. 그런데 이제 다듬어 쓴다는 뜻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추천. 근로자도 한자어, 노동자도 한자어인데 뭘 대체 어떻게 다듬으라는 건가. 뜻이나 쓰임이 다른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으면 추천이라 하든가 취향 정도는 존중할 아량이 있으니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이분은 작가님인데 시와 때와 내용을 좀 가려서 말씀하시고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정정하시고 책임지셨으면 좋겠네요. 업무에 고충이 있을 땐 이거 관리자분도 노동자니 그 노동자 가입해서 싸우시고요. 근로자업 아니고 노동자업입니다. 최기석 작가도 또 거들었습니다. 노동자를 다듬어서 근로자로 쓴다고? 그걸 왜 다듬어? 그건 다듬는 게 아니라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신화와 같은 의미 조작이야. 근로자라고 하면 또 그 다음엔 자기 경영자로 다듬자고 할걸? 예리한 지적이죠. 예,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기관들 이름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 한국노동연구원,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인가요? 앞으로 근로부, 근로청, 근로연구원, 근로위원회로 다듬어 쓰자고 건의할 예정일지도 제가 조금 비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답이 올라왔어요. 정정합니다. 노동자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누리집의 순화어 정보에 1992년 노동자를 근로자로 다듬은 바가 제시되어 있어 안내드렸으나 93년에 노동자를 순화 대상어에서 제외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누리집상의 정보를 수정 및 갱신하도록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해프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노동절엔 전 총리까지 나서서 5월 1일은 노동절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이루어졌을까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의 포비아 현상이 있어요. 지난 20대 국회에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열 몇 개 법을 바꾸면 된대요. 그렇지만 이 법안은 상정되지 않아서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이라고 하고 시도, 군, 구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조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서울시, 창원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에서는 모든 조례 속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의 조례에서는 근로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한국 사회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만 좀 비정상적이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이런 변화를 불순한 변화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결코 올바른 역사의식은 아니에요.
제가 노동절에 맞춰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었는데 TBS가 이 책을 한 50분쯤 소개하는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날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학자가 쓴 논문에 보면 노동자 1000명당 노동 손실수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의 공무원이나 관변학자 교수들이 논문을 번역할 때 이 통계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수로 번역합니다. 같은 논문의 같은 통계를 이렇게 유치한 짓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단계는 넘어서야죠. 그래서 작은 결론,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단어를 어색하거나 불순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가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게 평생 걸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이 노동이란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정서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하는 그대 리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울산 MBC가 7번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회마다 2명의 노동자 직장인들을 초청해서 14분야 노동자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왼쪽에 있는 남성은 가수 하림 씨입니다. 오른쪽의 여성은 그 아이돌 그룹 중에 나인 뮤지스라는 굉장히 키 큰 여성들로만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세라란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노동 인권에 관심이 있는 연인이라는 거죠. 요즘 연예인 지망생 그 미성년자들 인권 침해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라스는 우리가 별명을 아이돌 노무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했던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노동을 좀 천시하는 풍조가 있을까요? 노동자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천시하는 거에 더해서 좀 두려워하죠, 사람은.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거든요. 네. 그 지금 분단이라는 특별한 정치 상황이 70년 넘게 지속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북에 있는 집권당의 명칭이 노동당이고 발행하는 신문도 노동신문이니까 네. 우리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이런 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우리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요. 어디서 불순 체려가냐?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무슨 컴플렉스라고 그럽니까? 예,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예.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적 주장 일체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 이제 극복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좀 가벼운 농담이긴 한데요. 한 젊은 친구가 SNS에 쓴 글입니다. 욕설이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노동을 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트위터의 플로우를 보고 처음 알았다. 근로는 근면함이 플러스되어 있는 사용자 위주의 단어인데 왜 그걸 쓰려고 하는 거지?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씨발 일한 만큼 돈이나 주면 되지 왜 근면하래 씨발로만. 뭐 욕설이 좀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명쾌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